여러분의 눈앞에 천공의 왕국 레소토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최저 고도를 자랑하는 곳이죠. 다른 나라들은 해수면과 비슷한 높이의 계곡이나 해안선, 저지대를 가지고 있지만 레소토에서 가장 낮은 곳조차 해발 1400m에 달합니다. 이해를 돕자면 이는 영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도 더 높은 위치랍니다. 이곳은 공기가 희박하고 날씨는 거칠어서 숙련된 산악인조차 힘겨워할 만한 환경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고도는 아프리카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열대 고온 기후를 만들어내는데 그 비밀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남부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소토는 유럽의 스키 리조트들이 질투할 만한 겨울 왕국으로 변신합니다. 5월부터 9월까지. 고원지대는 눈으로 뒤덮이며 전형적인 아프리카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방문객들은 자신이 아직도 같은 대륙에 있는지 의심할 정도죠. 심지어 이곳에는 아프리카 전체에서 몇 안 되는 운영 중인 스키 리조트, 아프리스키가 있어서 전통 바소토 마을에 둘러싸인 채 아프리카의 산을 타고 스키를 내려오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눈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수세기 동안 바소토 문화를 형성해온 생존의 과제입니다. 기온은 정기적으로 영하로 떨어지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잦은 눈보라로 인해 마을 전체가 며칠씩 고립되는 일도 흔하죠. 이런 극한의 날씨 덕분에 이곳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북극 문화권에서나 볼 법한 생존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열대지방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수한 의복, 난방 방식, 그리고 식량 보존 기술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아프리카에서 스키를 타보시겠습니까? 물론이죠 라면 숫자 1번, 한 번쯤은요 라면 2번, 절대 아니요 라면 3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레소토에서는 고작 12살밖에 안 된 소년들이 성인식의 일환으로 드라켄즈버그 산맥으로 보내져 몇 달 동안 홀로 지내게 됩니다. 이 10대 양치기들은 모테보라고 불리는 작은 돌 오두막에서 생활하는데 이곳에는 난방도, 수도도, 전기도 없고 외부 세계와의 연락도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소년들은 오직 전통 담요와 기본적인 식량,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줄 개들의 의지에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이건 주말 캠핑 여행이 아닙니다. 노련한 생존 전문가들에게도 벅찰만한 환경 속에서 몇 달간 철저히 고립되는 과정이죠. 하지만 이 전통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것이 바소토 정체성의 근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남자다움은 극심한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만 단련될 수 있다는 믿음 말이죠. 이 어린 양치기들은 순식간에 치명적으로 돌변하는 날씨 패턴을 읽고 눈보라 속에서 산악 지형을 탐색하며 몇 달 동안 사람 그림자조차 보지 못하는 완전한 고립 속에서도 정신력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 여러분, 아직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숫자 4번을 남겨주세요. 남성적인 인내심을 강조하는 거친 양치기 문화가 있음에도 레소토에는 강력한 여성 리더십의 전통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광산으로 일하러 가거나 먼 산으로 가축을 돌보러 떠나 있는 동안 여성 마을 주장들이 공동체를 이끌며 질서를 유지합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의 초비소, 즉 신부 납치라고 불리는 관습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여성 인권의 향상 덕분에 오늘날 대부분의 결혼은 사랑과 상호 동의에 기초하고 있죠. 여성들의 회복력과 강인함은 여전히 지역 사회의 전통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수출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다이아몬드를 수출한다면 레소토는 훨씬 더 기본적이지만 무한히 가치 있는 자원, 바로 물을 중심으로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현지에서 하얀 황금이라 불리는 이 자원은 아프리카 역사상 가장 야심찬 공학 프로젝트 중 하나를 통해 레소토 전체 국내 총생산의 25%를 창출합니다. 레소토 고원물 프로젝트는 거대한 댐들과 중력을 이용한 터널 시스템을 사용하여 산의 물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산업 중심지로 돌려보냅니다.
매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물값으로 레소토에 약 840억 원 이상을 지불하며 여기에 더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전기 사용료도 냅니다. 카체댐의 물이 레소토 전체를 위한 90메가와트의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이죠. 이 프로젝트는 현재 카체댐 용량의 2배인 폴리할리댐 건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댐은 2030년 완공 예정이며 1,500만 명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레소토가 매년 수백만 입방미터의 깨끗한 물을 수출하는 동안 정작 이 수원을 지켜오던 고원 마을들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맑은 산의 계곡물 위에 사는 바로 그 지역 사회가 기본적인 위생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레소토에서 만든 옷을 입어본 적이 거의 확실히 있을 겁니다. 이 산악 왕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섬유 생산국 중 하나로 리바이스나 갭 같은 미국의 주요 브랜드들의 제품을 공급하는 핵심 기지입니다. 정말 놀라운 아이러니죠. 대부분의 사람은 지도에서 레소토를 찾지도 못하지만 아프리카 산속에 자리 잡은 공장에서 바소토 노동자들이 재봉한 청바지를 입고 있으니까요. 이 섬유 산업은 레소토의 대미 수출 중 80% 이상을 차지하며 국내 그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 여성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공장들은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접근할 수 있는 특별무역협정해에 운영되는데 이는 바다 없는 산악국가의 독특한 경제적 생명줄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 산업은 극심한 지리적 고립이 얼마나 취약한지도 보여줍니다. 세계 무역 패턴이 바뀌거나 국제협정이 변경되면 섬유 일자리에 의존하던 지역 사회 전체가 실업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바소토 다묘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문화예술로 위장한 정교한 생존 기술입니다. 모든 디자인 요소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수세기에 걸친 고산 생활에서 다듬어진 실용적인 목적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추장에게 맹세하다라는 뜻을 가진 가장 권위 있는 디자인 세아나마레나는 풍요와 부를 상징하는 옥수수 속대 무늬가 특징이지만 이 담요의 진짜 천재성은 바로 그 공학적 설계에 있습니다. 울과 아크릴을 정밀하게 혼합하여 만든 이 담요는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고 색이 잘 바래지 않으며 현대 합성 외투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영구적인 거처 없이 영하 10도의 기온을 견뎌야 하는 양치기들에게 이 담요는 낮에는 보온을 해주고 밤에는 침구 역할을 하는 이동식 집과 같습니다. 담요를 제대로 착용했을 때 핀스트라이프 무늬가 수직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이는 성장과 상승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수직선은 실제로 바람과 습기가 몸을 타고 흘러내리도록 도와줍니다. 문화적 의미와 실용적인 생존 기술이 하나의 물건에 완벽하게 결합된 것이죠. 전통 담요를 두른 바소토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환경 중 하나에서 살아남기 위해 축적된 수백 년의 지혜를 보고 계신 겁니다.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레소토는 조용히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수력 발전 시스템을 통해 전력 생산의 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게 된 것이죠. 고원물 프로젝트에 통합된 무엘라 수력 발전소는 하얀 황금을 수출하는 바로 그 산의 물을 이용하여 국가 전체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 성과는 레소토를 녹색 에너지 전환에 있어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앞서게 만들었으며 지리적 극한 상황도 적절히 활용하면 이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러한 환경적 성공 스토리에 인간의 희생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모할레 댐이나 카체댐 같은 거대한 댐을 건설하기 위해 계곡 전체를 물에 잠기게 해야 했고 수세대 동안 이어져 온 마을들을 수몰시키며 전통 공동체를 이주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레소토의 전력 수요가 생산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모잠비크로부터 상당량의 전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수입 전기가 항상 친환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와 달리 레소토는 정치적 표시나 인위적인 경계선 없이도 위성 사진만으로 정확한 국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소토 사람들이 생계형 농업을 위해 언덕을 매우 집약적으로 경작하기 때문에 이웃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목장이나 상업 농장과는 땅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대조가 너무나 극명해서 우주에서 보면 토지 이용 패턴의 차이만으로 만들어진 톱니 모양의 국경선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레소토 쪽에서는 제한된 경작지에서 최대한의 식량을 얻기 위해 필사적인 가족들이 가파른 비탈면 하나하나를 계단식으로 깎아 경작합니다.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은 거대한 상업적 영농으로 인해 균일한 패턴이 넓게 펼쳐져 있죠. 이 눈에 띄는 국경선은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나온 집약적 생계 농업과 자본과 기술이 가능케 한 대규모 상업 농업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생존 전략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러한 집약적 경작의 환경적 대가는 심각해서 동가라고 불리는 거대한 침식 협곡들이 풍경을 가르고 있지만 많은 바소토 가족들에게 언덕을 깎아 농사를 짓는 것은 굶주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레소토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지리적 클럽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단 하나의 다른 나라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인 나라들입니다. 지구상에 딱 세 곳밖에 없는데요. 이탈리아 내의 산마리노와 바티칸 시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의 레소토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미니 국가들과 달리 레소토는 외교적 합의가 아니라 군사적 저항을 통해 이 지위를 얻어냈습니다. 바소토 사람들은 19세기 보어인 정착민들과의 전쟁에서 산악 요새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또한 1880년 총기 전쟁, 당시 영국이 무장 해제를 시도했을 때 바소토 반군들이 너무나 효과적으로 맞서 싸운 덕분에 식민정부는 그들에게 분리된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독립성은 1910년 남아프리카 연방이 형성될 때도 유지되었고 결국 1960년대 완전한 주권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레소토를 독특하게 만드는 이 지리적 고립은 동시에 연료부터 식량까지 거의 모든 것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의존하게 만들어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공존하는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글 어스에 들어가서 좌표 위도 마이너스 29.4323570, 경도 28.087914 마이너스 29, 4,323,570.28 087914-0을 검색해보면 잃어버린 문명의 미스터리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하차파네라는 마을 전체의 앙상한 흔적입니다. 지금은 모할레댐의 물 밑에 잠겨 섬이 되어버린 곳 위에 지붕 없는 돌담들만 보이죠. 이것은 하얀 황금 경제가 치른 최근의 대가입니다. 레소토 고원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댐이 건설되었을 때 불어난 물은 이 전통적인 바소토 마을을 완전히 삼켜버렸고 바시아시 족 전체가 도시로 강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만성적인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죠. 위성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저 돌 기초들은 수세대 동안 가족들이 살았던 집의 마지막 흔적이며 초가지붕은 이미 오래전에 썩어 사라졌습니다. 이 유령 같은 구조물들은 수력 발전과 물 수출을 위해 터전을 잃은 가족들을 기리는 침묵의 기념비로 남아 있습니다. 말로티 상이슬개에서 조알라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온 정교한 사회적 기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옥수수와 수수로 만든 저알코올 맥주인 조알라가 담긴 큰 나무 한가리 주위로 모여듭니다. 하나의 나무 숟가락을 돌려가며 마시거나 특별한 날에는 참여자들이 한가리에 직접 손을 담그기도 합니다. 이것은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취약함과 신뢰를 공유함으로써 당열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이 의식은 이야기와 웃음, 그리고 세대를 넘어 포부를 나누며 바소토 사람들 사이에 유대를 강화합니다. 남성들이 이주 노동자나 산악 양치기가 되어 몇 달씩 사라지고 가족들이 날씨와 고립, 경제적 어려움 같은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하는 사회에서 조알라 의식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사회라면 무너졌을지도 모를 시련 속에서 공동체가 살아남도록 돕는 것이죠. 매년 9월이나 10월
모리자 문화축제 때가 되면 이러한 공동체 유대는 절정에 달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통 바소토, 다묘와 모자를 쓰고 모여 개인의 생존을 집단의 축제와 문화 보존으로 승화시킵니다. 레소토 베레아 지역의 콤의 동굴 거주지는 극한 환경에 대한 인간 적응의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로 지금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나 유적지가 아니라 초기 정착민인 바시아시족의 4대손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입니다. 약 200년 전 텔레카 주장 통치하에 만들어진 이 거주지들은 바위 절벽을 직접 깎아 만들고 진흙을 발라 거친 고온 기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밝고 다채로운 집들은 인간의 독창성이 어떻게 척박해 보이는 바위 절벽을 따뜻하고 기능적인 생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땅과 레소토의 관계는 더 깊은 곳까지 이어집니다. 해발 10,000피트, 약 3,000m 높이에서 운영되는 레첸 다이아몬드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대부분의 산업 활동을 중단시킬 만큼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 광산은 뛰어난 투명도와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를 생산합니다. 2006년 603캐럿짜리 레소토의 약속. 다이아몬드는 그 놀라운 순도로 전 세계의 인정을 받으며 때로는 극한의 환경이 가장 값진 보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레소토에서 하늘은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이 초자연적인 개입에 달려있는 활발한 전쟁터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낙노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땅에 떨어지는 번개 밀도가 연간 평방킬로미터당 최대 23회에 달합니다. 낙노해로 인한 사망률은 전 세계 평균의 15배가 넘어서 노후는 일상적인 생존에 있어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현실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가장 매혹적인 문화적 적응 중 하나인 하늘의 의사, 즉 인양과 예줄루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들은 폭풍과 소통하고 그 진로를 바꿀 권한을 가진 천국의 목동으로 여겨집니다. 바소토 세계관에서 노우는 인간의 악이나 신의 개입으로 조종될 수 있는 조상 영혼들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하늘의 의사가 하는 역할은 부적과 토착 식물을 사용하여 하늘을 몰아 번개가 마을 재산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마을에 위성 접시 같은 현대 기술이 들어올 때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그것을 천상의 분노를 부르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공동체를 지켜온 고대의 생존 지혜와 현대의 편리함 사이에 마찰을 빚어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레소토의 독특한 위치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산악 왕국은 웨일스와 공식적인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국가 간 자매결연입니다. 1985년 레소토와 웨일스는 지리와 인종을 초월한 놀라운 유사점을 바탕으로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산이 많으며 더 크고 강력한 이웃나라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강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온 작은 나라들입니다. 또한 두 나라 모두 역사적으로 광업과 농업에 의존해왔고 식민지 언어와 함께 고유의 언어를 유지하고 있으며 산악 생활의 도전 속에서 형성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웨일스 레소토 링크는 의료 훈련, 문화 교류, 개발 협력을 촉진하며 아무리 고립된 산악 왕국이라도 올바른 연결고리를 찾으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생존과 문화 보존, 그리고 험난한 환경에 적응해온 경험을 공유할 때 지리적 극한이 장벽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레소토에 관한 15가지의 놀라운 사실들을 통해 인간 적응의 한계점에서 살아가는 한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도 견디기 힘든 환경에서 홀로 살아남는 10대 양치기들부터 노후를 모는 하늘의 의사들, 그리고 하얀 황금을 얻기 위해 물속에 잠긴 마을들까지 레소토는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고립을 힘으로 바꿀 수 있는 회복력을 갖춘 문화 앞에서는 그 어떤 환경도 너무 혹독하지 않고 그 어떤 자원도 너무 부족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천공의 왕국은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 생존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독창성이 지리적 극한과 만났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천공의 왕국에서의 삶 중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이 산악 공동체가 매일 직면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환경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모두 읽고 인간의 놀라운 적응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